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이제 아이패드를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왜냐면은 이게 영상을 한번 찍었다가 편집하려고 보는데 다 지워버렸어. 왜냐면은 너무 딥하게 들어가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딱 주제를 딱딱딱 정해놓고 그에 관련된 것만 딱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이제 소 제목들을 딱딱딱딱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해야 딴 길로 안 셀 것 같아. 기공에 대해서 이제 벌써 몇 번째야. 그러니까 이 기공에 대해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너무 학문적으로 가는 것 같아. 학문 너무 투머치하게 가서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이건 이 방향이 아닌데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다시 찍게 될지도 모르니까 딱 그날 필요한 주제만 딱딱딱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딱 끝내자. 이래야 더 뻘소리를 안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일단 이전 편들에서 기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기공이 열려서 증산작용이 되고 그 증산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한다 말씀을 드렸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먼저 그 편들을 보고 오셔야 돼. 그래야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진짜 기공만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는 거야. 질려. 그래서 오늘까지 기공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다루고 그 이후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너무 계속 기공 얘기만 하니까 지겨워. 자, 그럼 오늘은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공을 어떻게 여는가, 기공을 어떻게 열지, 기공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가를 알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딱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필요한 주제만 딱 적어놨으니까 짧고 단순하게 딱 짚고 딱 사라질게요. 아주 쉽고 좀 더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건 이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상의 식물 90%가 해당하는 C3 식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자 짚어보는 거지, 따라서 내가 키우는 식물이 C4 또는 캠 식물이면 이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후에 이제 그 각 식물에 대한 것도 따로 다뤄볼게요, 나중에. 왜냐면 이걸 이번 편에 다 다루기에는 이게 분량도 답이 안 나오고, 무엇보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썼거든요. 이 영상 지우고 약간 멘붕 와서. 이게 식소남은 식물에 대해서 좀 편하게 알아가자는 그런 지향점이 있어요. 근데 뭔가 지루한 수업 시간이 되는 거야. 너무 디테일하고 학문적으로 다가가니까. 그래가지고 C3, C4, 캠 뭐 이런 식물들 다 다루려고 그러면 광합성 관련된 뭐 이산화탄소 고정하는 방식, 뭐 켈빈 회로, 크레슈산 대사 등등 이런 걸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아예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식소나무로서 하는 그 스텝 바이 스텝 그 지향점에 안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물이 이렇게 살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정도만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취지예요. 이거는 좀 다른 C4 생물, 뭐 몬스테라, 안스리움, 유행했던 관엽 혹은 캠식물, 다육식물, 뭐 선인장, 요즘 유행하는 핫한 코덱스, 그런 것들은 또 기공 개폐 방식이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C3 식물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이 이런 식으로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기본 개념을 아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물이 기공을 언제 여는가? 첫 번째, 토양에 수분이 충분히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이건 뭐 앞서 설명을 했죠. 몸 안에 물이 충분하면 증산작용을 위해서 기공을 연다. 증산작용은 식물이 몸 밖으로 수분을 날려버리는 현상이죠. 두 번째, 체내의 시계가 낮이라고 생각하면 연다. 석화대한 리듬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제대로 설명할게요. 그냥 체내에 생체 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게 원래 요 전에 지운 영상에서는 이걸 다 설명했어. 석화대한 리듬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런 건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식물들은, 물론 우리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체내에 생체 시계가 있다는 거,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낮에는 기공을 연다, 밤에는 기공을 닫는다. 물론 이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C3에 관련된 거고, 캠 식물이나 이러면 또 달라. 밤에 열기도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다 알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복잡해지니까. 세 번째, 청색광을 받았을 때, 이것도 이제 석화대한 리듬이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낮이라고 생각할 때 연다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 낮과 밤을 인식하는 것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빛이죠. 이 빛을 받을 때 청색광 대역이 이렇게 비춰지면은 기공을 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물 몸속에 포토트로핀이라는 이제 광수용체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도 투머치죠. 이런 것도 다 설명했어 먼저 번에. 이 지운 영상에서 바보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키우시는데 편하게 알면 되고,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그런 단백질이 있어.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식물이 막 이렇게 구광성이라고 하죠. 식물이 빛 쪽으로 이게 기울어서 자라는 것도 다 이 포토트로핀이라는 광수용체 때문인데, 어쨌든 그냥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어차피 나중에 다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식소남과 함께 가면. 일단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네 번째, 전편에 말씀드렸었죠. 여본이 올라가면 그걸 식히기 위해서 기공을 연다.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 여본, 잎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잎을 식히려고 기공을 열어요. 다섯 번째, 이산화탄소가 감소했을 때. 이것도 이전에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식물들은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처목처목하죠. 자, 그럼 이거랑 상통해서 반대로 기공을 닫을 때는 언젠가? 첫 번째, 토양의 수분이 부족할 때. 기공을 열면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분이 날아간다고 했죠.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은 수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공을 안 열려고 한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기공을 닫아서 수분을 지키려고 하겠죠. 두 번째, 밤이라고 느낄 때. 식물 체내에 시계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밤이라고 느끼면 닫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인장, 다육식물, 코덱스류 대부분 걔네들은 이제 캠 식물이라고 그래갖고 이걸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쨌건 얘네들은 밤에 기공을 열어요. 정반대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건조한 사막 기후에 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낮에 기공을 열면 말라 죽어버리죠. 그래서 밤에 기공을 연다.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것도 뭐 바뀌고 뭐 이거까지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어쨌건 그걸 가지고 이제 낮에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기공을 밤에 열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은 간혹 코덱스나 다육식물, 뭐 선인장류 얘네들 이제 더 짱짱하게 키우겠다고 24시간 이렇게 광을 쬐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대사작용이 망가지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밝을 때 대사가 있고 어두울 때 대사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명반응, 안반응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어쨌건 어두울 때 하는 대사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필수로 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식물 망가져요. 그리고 식물을 기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이 지구에서 생존해온, 훨씬 오랫동안 진화해온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얘네들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합니다. 되게 단순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 번째, 대기, 공중 습도가 너무 낮으면, 너무 건조하면 기공을 닫아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은 공중 습도가 높으면 기공이 잘 열린다는 거겠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공이 열리면 좋긴 한데 안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편에 다룰게요. 무조건 기공이 열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기공이 열려서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연속으로 이렇게 기공에 대해서 여러 편 찍은 이유는 기공에 대한 설명보다는 식물의 건강과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은 뭘까, 이런 걸 같이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메커니즘과 이런 대사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뭐 꼭 기공에 대해서 외워야 돼, 기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파악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식물은 의외로 다양한 대사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광합성도 되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물만 주면 자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은 맨 처음 편으로 돌아가는 거죠. 식물은 이런 식으로 물과 영양분을 먹고 자라고 광합성이 식물한테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빛은 식물에게 필수라는 거. 식물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오브제, 그냥 장식, 소품,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의 되게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 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상이죠. 너무 더워서 그래 지금. 그럼 저는 너무 더우니까 이번 편은 그냥 딱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편 찍어야 돼, 빨리.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눌러줘요.